건강종합관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0대에서 80대 분들이 특히 즐겨 드시는 3가지 음식군 죽과 스프류, 등푸른 생선 및 연어, 그리고 두부와 콩류와 부드러운 나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섹션마다 실천 가능한 팁과 주의사항, 간단한 레시피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구독자 전용 3일 식단표 PDF와 레시피 모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소화가 쉽고 수분과 에너지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죽만 계속 드시면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죽의 장점과 한계, 영양 보강법, 조리 시 주의사항, 그리고 상황별 추천 레시피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죽의 장점. 죽은 소화가 잘 되어 소화기관에 부담이 적습니다.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죽은 식욕을 돋우고 위 점막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2. 영양 한계와 보강법. 문제점 죽만 먹을 경우 단백질, 철, 칼슘, 비타민 B군 등 일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보강 방법. 잘게 찢은 닭가슴살이나 다진 쇠고기 소량을 넣어 단백질 보충. 으깬 두부나 삶은 콩을 추가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보강. 버섯, 다진 채소, 당근, 양파, 시금치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 곡물, 현미, 보리 소량을 섞어 식이섬유와 식감 개선. 3. 염분, 당 관리와 풍미 살리는 방법. 소금과 설탕을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저염 육수, 닭뼈 없이 채소와 해조류로 우린 국물을 사용하거나 생강, 파, 허브, 타임, 로즈마리로 향을 더하면 소금 없이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량의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고소함을 추가하되 과용하지 마세요. 4. 상황별 레시피 추천. 입맛이 거의 없을 때 야채 베이스의 부드러운 죽, 당근, 호박, 감자에 으깬 두부. 체력이 저하되었을 때 단백질 보강죽, 닭가슴살, 계란 노른자 소량. 혈당 관리를 해야 할 때 현미 소량과 채소 중심의 죽. 치아가 약한 분을 위한 텍스처 조절, 재료를 곱게 다지거나 믹서로 갈아 부드럽게. 죽은 적절히 보강하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매일 같은 죽이 지겹다면 주 2, 3회는 단백질을 포함한 변화를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 중장년층의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이롭습니다. 다만 뼈 문제와 약물 상호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영양학적 이점, 조리법, 뼈 제거 요령, 약 복용자 주의사항, 그리고 빈도와 권장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양적 이점. 오메가-3 에이코사펜타엔산, 도코사헥사엔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중 지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와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함유되어 뼈 건강과 항산화에 기여합니다. 이 조리법과 염분 기름 조절. 구이, 찜, 조림 등으로 조리하되 소금과 기름을 줄이는 방식 권장. 소금 대신 레몬즙, 허브, 마늘, 생강으로 풍미를 살리세요. 기름 사용은 최소화하되 오븐이나 스팀 활용으로 담백하게 조리. 3. 뼈 제거와 제공 전 안전 확인. 생선을 제공하기 전에는 항상 뼈를 제거하세요. 작은 뼈도 목에 걸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뼈 제거 방법. 핀셋이나 작은 포크로 눈에 보이는 뼈를 먼저 제거한 뒤 손으로 피부를 따라 더 확인합니다. 어린이, 노인에게는 뼈가 없도록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선의 식감이 걱정되는 분은 조리 중에 잘게 발라 익혀 제공하세요. 4. 약물 복용자 주의사항.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오메가3 보충제나 빈번한 등푸른 생선 섭취로 인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약물, 특정 항고혈압제, 혈당 강화제 등은 생선 및 특정 보조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목록을 가지고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연어는 적절히 섭취하면 큰 이득을 주지만 안전 확인과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에서 어르신께 제공하실 때는 뼈 제거를 철저히 하세요. 두부, 콩류, 부드러운 나물. 두부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며 부드럽게 조리한 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콩 알레르기, 소화 불편, 그리고 과다 양념에 따른 염분 과다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효율적인 활용법과 조리 팁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두부 콩류의 장점. 두부는 소화가 쉬운 식물성 단백질이며 칼슘과 철을 어느 정도 포함합니다. 삶은 콩이나 으깬 콩은 식이섬유와 이소플라본을 제공해 장 건강과 대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 지방을 적게 하고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2. 나물의 역할. 부드럽게 데치거나 찐 나물은 비타민 C, K 및 무기질을 공급합니다. 매 끼 한두 가지의 나물을 포함하면 식단의 다양성과 영양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 소화 불편 대응. 콩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소화 불편이 생기는 분은 처음 소량부터 시작하고 발효된 콩, 된장, 청국장 등을 소량으로 시도해 장 적응을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콩 제품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소화가 원활하도록 하세요. 4. 양념 염분 관리. 두부 반찬은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이나 식초, 레몬, 고춧가루 소량으로 맛을 내세요. 나물은 들기름, 참기름 소량과 마늘, 파로 향을 더하되 과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부와 콩류, 부드러운 나물은 매 끼에 소량씩 포함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알레르기나 소화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하루 식단 예시와 죽, 연어, 두부를 각각 활용한 간단 레시피를 설명하겠습니다. 매 끼 균형을 맞추는 법과 간단히 준비 가능한 조리법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1. 하루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 야채죽 닭가슴살, 두부 소량 추가와 데친 시금치 소량. 점심 연어구이뼈 제거와 두부조림, 저염과 현미 소량. 저녁 채소와 단백질 보강한 죽, 닭가슴살 또는 으깬 두부와 부드러운 나물. 이 죽에 넣는 재료 상세란 노른자 소량. 채소, 당근, 호박, 양파, 시금치, 마지막에 넣어 색과 영양 유지. 국물, 저염 육수, 채소, 다시마 등으로 우린 것. 조리법 팁입니다. 죽을 너무 묽게 하지 말고 소화 상태에 따라 농도 조절. 3. 연어 조리 팁입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과 허브 사용. 뼈 제거 후 굽거나 찜으로 제공. 기름을 줄이려면 오븐 또는 스팀 활용. 4. 두부 반찬 간단 레시피. 두부조림 튀기지 않고 팬에 저염 간장, 생강, 파를 넣고 조림. 으깬 두부와 채소를 섞어 만든 반찬은 소화가 쉬움. 나물은 데친 후 물기를 꼭 제거하고 들기름 소량과 마늘로 맛내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시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1. 약물 상호작용. 항응고제 복용자는 오메가3 또는 생선 섭취량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을 갖고 영양사나 의사와 상의하면 안전합니다. 보충제 복용 전에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치아, 목 걸림 위험. 뼈가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하고 치아가 약한 분은 재료를 잘게 썰거나 갈아 제공하세요. 3. 알레르기 및 소화 불편. 새로운 식품을 도입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중단하세요. 예상 질문과 답변입니다. 죽만 먹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해 영양 균형을 맞추세요. 연어 대신 정어리나 고등어는 어떤가요? 등푸른 생선이라면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으나 뼈 제거와 염분 관리는 동일하게 주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전용으로 60대, 80대용 3일 식단표 PDF와 저염, 단백질 보강, 레시피 10종을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